한라산 중턱에 있는 청개를 보러 갔는데, 근데 뭐 지가 야생성이 강해봤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m 정도 되는 횃대를 넘어서 날라오더니 제 앞에 바로 앉아서 안녕하세요. 1년에 달걀을 1000개씩 먹고 있는 김슬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가방에 제가 청란 2개를 삶아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계란 삶는 거부터 하는 게 제 하루 일과 시작이고요. 계란 삶아 놓고 뭐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정도로 계란을 아주 좋아하고 늘 계란이 제 가방 속에 있습니다. 달걀은 컬리에서 단일 카테고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상품일 정도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 냉장고에 다 하나씩은 있는 품목일 텐데요. 사실 달걀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달걀이 좋은 달걀인지를 많이들 모르고 그냥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고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달걀을 잘 알고 먹자라는 취지에서 달걀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보시는 달걀이 이렇게 생겼죠. 갈색이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달걀이고요. 흰색 달걀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달걀이었는데 갈색란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맛이나 영양소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은 달걀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아까운 그게 요 청란입니다. 얘는 일반적인 산란개가 아니라 청개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종류의 닭에서 나오는 달걀입니다. 훨씬 더 야생성이 강하고 알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한 3일에 하나 정도만 나올 수 있고 굉장히 귀한 달걀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사실 계란을 굉장히 많이 먹는 입장에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청란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도 좀 낮고요. 맛도 되게 좋아서 청란을 열심히 먹고 있죠. 한라산 중턱에 있는 청개를 보러 갔는데, 청개가 야생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뭐 지가 야생성이 강해봤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청개를 보러 갔는데 정말 성격이 포악하고요. 멀리 날더라고요. 그래서 꽤 멀리서 청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청개가 정말 한 2m 정도 되는 횃대를 넘어서 날라오더니 제 앞에 바로 앉아서 진짜 청개한테 쪼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만큼 청개가 닭의 본성에 가까운 야생성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하루였죠. 도대체 계란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판 정리를 해드리면, 계란이 신선식품이니까 신선도가 중요할 거잖아요. 첫 번째는 산란일자입니다. 산란일자는 말 그대로 닭이 이 알을 언제 낳았냐예요. 내가 신선한 달걀을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1번으로 보셔야 될 게 저는 산란일자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등급을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등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는 거에서 달걀 등급을 주는 거고요. 이 등급을 줄 때 실제로 신선도라든지 알의 크기라든지 품질을 고려를 해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계란 중에서 아직까지 등급 판정을 받은 계란은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 등급 판정을 받은 계란에는 이렇게 판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닭은 사실은 어떤 농가에서 길렀느냐에 따라서도 품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닭을 기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닭을 잘 길러서 좋은 달걀을 생산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를 정부가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컬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송웅주 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전라남도가 선정한 첫 번째 달걀 명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른 달걀은 확실히 좀 남다르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닭의 건강 상태인데, 우리 옛날에 살충제 계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닭한테 항생제를 많이 먹여서 그 닭의 몸에 남아있던 항생제 성분이 계란에서 묻어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달걀의 항생제 검사를 다 해서 실제로 잔류 항생제가 없는 계란에 무항생제 계란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요 달걀은 촬영일 기준 바로 어제 낳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0825라고 찍혀 있고, 오늘이 8월 26일이니까 정말 닭이 낳은 지 24시간도 안 된 달걀이죠. 요걸 한번 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보시면 이 중앙 부분이 노른자라고 하는 요 겉을 싸고 있는 부분이 보통 흰자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계란을 보시면 흰자에 층이 있습니다. 요 중앙층이 있고 나머지 층이 이제 넓게 퍼져 있는데, 이 중앙층을 농우난백이라고 하는데, 이 층이 선명하고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 있을수록 신선한 계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컬리를 하면
하면서 여러 산지나 여러 생산자들을 방문을 하는데 가장 많이 가본 곳이 양계장이에요. 사실 이 양계장 방문 프로세스가 매우 까다로워요. 조류독감 발생해서 닭 살처분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닭이 이러한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정말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양계장에 출입을 하려면 목욕을 2번 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팜이 저 시골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목욕탕에 가서 정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양계장에 가서 한 번 더 샤워를 하고 방진복 입고 들어가서 닭들을 구경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병균 관리를 해야 건강한 닭을 기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과학적인 사실만 전달을 드리면 닭이 알을 낳는 구멍과 분변을 하는 구멍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알을 낳을 때 일정 부분 거기에 남아있던 분변이 묻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늘 세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널리 유통이 될수록 세균 번식 위험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비세척란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양계장이 실제로 소비가 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냉장고에 그래도 열흘이던 일주일이던 보관하면서 드시는 경우에는 계란 표면에 묻어있는 세균들이 다른 음식물이나 도마나 이런 걸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유통 환경과 소비 환경에서는 그 분변들이나 세균을 씻어낸 세척란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란은 세척을 하는 그 순간부터 100% 냉장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달걀 관련된 사고가 터지잖아요. 저희는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싶어서 100% 세척란만 100% 냉장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란은 무조건 반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계란 후라이 할 때 남편이 간혹 노른자 터뜨려가지고 완숙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짜증을 내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계란 삶는 기계도 샀습니다. 왜냐면 완벽한 반숙 계란을 삶아서 먹고 싶은데 이게 냄비로 하면은 잘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또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기 전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달걀은 정말 완전식품이냐라고 했더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다. 두 번째가 미네랄이나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트립토판이나 콜린과 같이 다른 식품에서는 섭취하기 힘든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달걀은 정말로 완전식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일 자주 먹는 건 계란 후라이랑 삶은 계란이고요. 사실 삶은 계란이 워낙 휴대도 간편하고 조리도 간편하다 보니까 삶은 계란을 가장 자주 먹지만 저는 좋은 계란일수록 계란 후라이 꼭 해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리브오일 후라이팬에 듬뿍 두르신 다음에 노른자 잘 살아있는 거를 반숙으로 소금 잘 뿌려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계란이 모든 성분이 거의 완벽한데 나트륨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소금 좀 올려 드시면 정말 좋고 실제로 계란이 간이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소금을 올렸을 때 맛도 좋아져서 계란 요리의 핵심은 저는 좋은 기름이랑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란에 어울리는 기름 1번은 첫 번째는 올리브유, 두 번째는 버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올리브유를 쓰지만 오믈렛을 만들 때는 무조건 버터 두른 팬에다가 하거든요. 왜냐면 계란이 가지고 있는 맛이랑 버터의 이 굉장히 풍부한 유지방 맛이 너무 잘 어울려서 버터 둘러서 오믈렛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극적인 소금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맛이 좀 마일드하면서 충분히 뿌려도 너무 짜지지 않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추천드리고요. 계란 후라이에 소금 결정 씹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사람이라 그럴 때는 말돈 소금 한번 써보시면 결정이 아삭아삭 씹히면서 너무 짜지도 않아서 아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달걀이란 소중한 일상입니다. 사실 이게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못 깨닫는데요. 제가 한때 잠깐 좀 긴 출장을 가서 삶은 달걀을 며칠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매일매일 달걀을 통해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좋은 일이었구나. 달걀이야말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 영양적으로 너무 완벽하고 정말로 평범하지만 아주 소중한 이 일상을 신선하게 잘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